오늘 비가 오네요. 아이 등원시키고 우산 쓰고 천천히 걸어오니 이렇게 봄비를 맞으면서 여유롭게 걷는 기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비 오는 날에는 뭔가 정리하고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.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꺼내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날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. 제가 QQQI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육아휴직급여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위해서 모으고 있는데, 오늘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의 더 자세한 영상을 다뤄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이야기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. 숫자 하나가 바뀌면 전략 자체가 달라지거든요. 끝까지 들어주세요.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배당금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. 코스피 200 종목들의 주식 배당 수익이 하나, 그리고 위클리 콜옵션 매도로 얻는 프리미엄 수익이 하나.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.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국내 세법상 비과세거든요. 나는 세금을 내는 것이 자랑스럽다. 다만 절반만 내더라도 똑같이 자랑스러울 것이다. 미국 방송인 아서 카프리가 한 말로 세금은 덜 내면 덜 낼수록 좋습니다. 비를 피하듯 세금을 피해야 하니까요. 그래서 이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잘 활용하면 국내 장내 파생상품 매매 차익에 해당해서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도 포함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걸리지 않아요. 그러니까 배당금 전체가 과세소득이 아니라 배당금 중 주식 배당 수익 부분만 과세소득인 겁니다.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요?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삼성자산운용에서 공식 공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. 2025년 4월 22일 기준 공시예요. 이 자료에 따르면 연간 총 배당 1,704원 중에서 과세 대상은 358원입니다. 비율로 따지면 약 21%예요. 그리고 나머지 1,346원, 비율로 79%는 옵션 프리미엄 수익으로 비과세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배당금의 21%만 과세 소득입니다. 79%는 세금도 건강보험료도 없어요. 이걸 월 단위로 계산해보면 현재 기준 월 배당금이 약 252원인데 이 중에서 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건 21%인 약 53원입니다. 나머지 199원은 세금 없이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.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. 이 21%라는 비율은 연간 평균이고 매달 달라집니다. 1월, 3월, 4월, 10월처럼 분기 결산이 있는 달에는 과세 비중이 올라가요. 반대로 2월, 5월, 6월, 8월, 9월, 11월처럼 배당이 없는 달에는 과세 비중이 거의 0%에 가까워요. 그러니까 월별로 들쭉날쭉하지만 연간 누적으로 관리하면 약 21% 선에서 맞춰진다는 겁니다. 자, 이제 핵심 계산을 해볼게요. 이 계산이 오늘 영상의 본론입니다. 계산의 출발점은 이겁니다. 주당 연간 과세 소득이 얼마인가? 월 배당 252원에 21%를 곱하면 약 53원. 이게 한 달 동안 한 주에서 발생하는 과세 소득이에요.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주당 연간 과세 소득이 나옵니다. 약 636원이에요. 이 숫자를 기준으로 두 가지 한도를 계산합니다. 첫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한도예요.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금융소득이 연 1,0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. 그러면 1,000만원을 주당 연간 과세소득인 636원으로 나눠볼게요. 1,000만원 나누기 636원 하면 약 15,745가 나옵니다. 즉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을 15,745주까지는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는 전제 하에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현재가 기준으로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억 6,600만원입니다. 월 배당금을 252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매월 약 397만원의 꾸준한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. 이를 1년 단위로 누적해 환산하면 연간 약 4,760만원의 배당소득을 얻게 됩니다. 두 번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예요.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 2천만원을 636원으로 나눠볼게요. 약 31,491주가 나옵니다. 이제 31,491주까지는 종합과세에 걸리지 않아요. 월 배당금을 252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매월 수령하는 배당금은 약 794만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. 이를 연간 총수익으로 계산하면 1년에 약 9,520만원이라는 상당한 규모의 배당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단 이건 코덱스 단독으로 보유할 때의 계산이에요. QQQI처럼 다른 금융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들어요. 저처럼 QQQI를 보유하면 QQQI에서 연간 일정 과세 소득이 발생하니까 코덱스 한도는 그 금액만큼 차감해서 계산해야 합니다. 비 오는 날 창가에서 이 계산을 다시 해보면서 숫자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느꼈습니다.
자,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그러면 코덱스에 2억 6천만 원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?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.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 이유는 세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은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이 혜택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어요. 실제로 매년 세법 개정 논의가 있고 이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. 세금 혜택 하나만 믿고 대규모로 몰아넣는 건 그 혜택이 사라졌을 때 전략 전체가 흔들리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. 두 번째 이유는 커버드 콜의 구조적 특성 때문입니다. 코덱스처럼 커버드 콜 전략을 쓰는 상품은 코스피가 크게 오르는 강세장에서는 지수 상승을 다 따라가지 못해요. 콜옵션을 매도했기 때문에 상승이 일정 수준에서 제한됩니다. 세 번째 이유는 집중 투자의 심리적 부담입니다. 2억 원을 한 종목에 넣었는데 기준가가 20% 하락하면 4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. 배당금이 매달 들어와도 원금이 그만큼 줄면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는 코덱스를 2,000주로 목표를 정해뒀어요. 세금 혜택만 보면 훨씬 더 살 수 있지만 투자는 세금 하나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. 리스크 분산이 세금 혜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.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배당금의 21%만 과세 소득입니다. 나머지 79% 옵션 프리미엄은 비과세예요. 이 21%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른 금융소득 없이 코덱스만 보유할 경우 피부양자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한도가 약 15,745주,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는 약 31,491주입니다. 그래도 한 종목에 몰아넣는 건 세법 리스크, 구조적 한계, 심리적 부담 때문에 권장하지 않아요. 적정 수량을 정해두고 분산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. 비가 오면 빗소리가 모든 걸 차분하게 만들어주죠. 오늘 이 계산도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